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3%가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민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위기를 초래한 러시아에 추가로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1억여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해 카드사 고객정보 2차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하는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KT는 카드사처럼 영업정지 처벌은 받지 않고 1억 원 미만의 과징금만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민관합동 개인정보 유출 조사단은 최근 KT의 정보 유출 사고가 초보형 해킹 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시장에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커졌습니다. 크림 자치국의 주민투표에서 93%가 러시아의 귀속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은 즉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러시아의 조치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떤 조치를 러시아에 압박하게 될지 다시 한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와 또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서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20선 중반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핫텐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래 문자 번호로 궁금하신 또 매수에 궁금하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그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핫텐 이어집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망과 또 IT 선호주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올라 FN의 이봉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키워드부터 받아볼까요? 저는 뭐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 그렇게 뭐 오르든 내리든 간에 네. 저희 올라 FN의 의견은 그 짧은 그 박스권에 계속 있을 것이다.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고요. 저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저는 키워드로만 과유불급.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불은 붙었는데 좀 과열권으로 좀 초기 증상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 장작이 너무 마른 전장 빨리 타면 빨리 파티가 끝나잖아요. 네. 약간의 젖은 장작이 오래가듯이 좀 그런 국면에 지금 온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주춤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최근에 연초에 이런 흐름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아주 상반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종합지수는 우하향하고 있고 네. 코스닥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고 그런데 또 보시면 코스피 안에서도 소형주는 우상향하거든요. 그 뭐 부동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유독 더 잘 나가는 종목이 기타 서비스인데 이쪽은 그 바이오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아주 서비스 콘텐츠 업종들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유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네. 뭐 연초에 그 관행적 현상이었고 코스닥 지수에 혹은 연초에 정부에서 내놓는 뭐 쏟아져 나오는 정부 정책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펀더멘털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전차 군단이 성장성에 갇혀 있는 막혀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아마도 사라진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을 텐데 네. 브릭스라는 단어는 거의 요새는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브릭스라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고성장 후유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림자 구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후장대한 비즈니스는 될 수가 없고, 네. 그나마 이제 뭐 유럽 쪽 경기 회복되고 미국 쪽 회복되니까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IT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막혀 있고 현대차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저는 코스닥 지수의 그런 수급의 그를 열어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1년 중에서 11월 달 지나서 12월 1, 2, 3, 4 딱 5개월 동안이 네. 코스닥 지수에 실적이 없는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4.3 실적 발표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해거든요. 네. 그러면은 벌써 그건 지나간 해다. 그러면 올해부터 봐야 되는데 그 기간에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루머라든지 어떨까 수급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차적 공간이 이때다라고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한 4월 중순 넘어가면은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이 이제 구분이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4분기 실적 발표 후 또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때가 기회였는데 계속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봐서는 코스닥 지수에 보시면은 저는 올해 아마도 그 1, 2, 3개월 중에서 예. 그 코스닥, 코스피를 떠나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저는 네이버의 주가라고 보거든요. 네이버요? 네이버가 왜냐면은 네. 결국은 우리나라 IT 컨텐츠 업체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가지고서 성공을 했고 네. 그러한 가치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끌어서 올려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액면가 500원짜리가 목표 주가가 있고 100만 원을 지금 근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네이버가 같이 그런 우리가 봤을 때 뭐 집에서는 삼성 그룹 제품, 대기업 제품이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 가장 접할 게 그 종목이거든요. 그럼 무형적 가치, 소프트웨어, 컨텐츠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게 아마 큰 나라에서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우리나라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컨텐츠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면서 큰 의미를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이 흐름은 좀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 가치보다는 무형적 가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1, 4분기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턴어라운드는 실리면 강화가 돼야 된다. 그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쪽에서 제시한 종목 중에 뭐 동성 파인텍 있는데 뭐 긴 원을 반원을 그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것은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로 지금은 좀 축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종목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척 관심이 가고 또 독보적인 또 독자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은 이제 125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고 140만 원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의 삼성전자는 들어가야 할 타이밍일까요? 제가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배웠을 때요.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네. 장비라든지 소재 종목들은 코스닥에서 이미 떨어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코스피로 와서 대형주 종목들이 뭐 솔번처럼 코스닥이지만은 시가총액 2조를 얻는 업체들이 10종목 있습니다. IT. 그래서 IT 10종목이 서울반도체, LG노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제일모직, 삼성SDA, LG전자, LG스페, 삼성테크인데 네. 이 종목을 제가 네 그룹핑을 제가 하고 네 그룹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 쪽은 서울번체, LG노텍, 이쪽은 LED 업황 성수기 진입 때문에 제가 그쪽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밴드 투자인데 상방 밴드, 하방 밴드가 있는데 상방 밴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방 밴드는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을 저점으로 해서 삼성전기, 제일모직, 삼성SDA.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LG디스플레이가 금일부터 반등을 주는데 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확실히 비중 축소라 종목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테크노 이렇게 있던 네 분야를 이렇게 제가 일단 구분화 시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10대 IT 대형주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통점이라보다는 네. 그 우리나라 IT 종목들이 이제 각계약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르고 핵심 역량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다. 네. 그다음에 공통점은 업황이 그렇게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뭐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또 그런 전방 산업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공통점이고요. 네. 다른 점은 핵심 역량이 너무 차이가 편차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사 희생할 수 있는 원펀치가 없다. 이런 종목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봐도 이제 바이 쪽 종목을 제가 추천한 예. 그 이유는 그 서울반도체하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가장 업황이 성수기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 물론 그 IT 업종에서 제가 봐서는 20% 60%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PC가 나타났을 때 그 시장의 침투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페니트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대략 한 20%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막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PC도 그랬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고 스마트폰도 지금 국내에서 보면은 거의 70%가 포화된 상태거든요. 그럼 가장 IT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LED다. 그러면 거의 20-30% 지금 수준에 와 있다. 60%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은 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반기 가서 한번 판단해보자는 게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성장률을 맞춘다면 LG 반도체, LG 노텍은 서울 반도체, LG 노텍은 바이 관점에서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상방 밴드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가 제시했는데 삼성전자는 140만 원 초반, 125만 원, SK 하이닉스는 4만 원, 그 다음에 3만 5천 원 밴드 프레인데 이들 종목 공통점은 주가가 밸류에이션 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는 측면. 그러니까 내려와도 크게 내려올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125만 원, SK 하이닉스 이번에 보니까 샌디스크 혹은 도시바한테 특허 소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봐서는 그건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단지 SK 하이닉스에서 너무 사람들이 약간 좀 너무 편향적 열렬한 환호를 지지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2, 4부치 내려간다. 디램과 메모리 가격 생각보다 더 내려가다.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밴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저는 3만 5천 원 저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제일 먼저 삼성 SDI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에서 사는데 제가 봐도 여기서 올라가 본들 밴드 플레이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테크인인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LG그룹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LG는 LG전자가 막형인데 막형이 잘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LG전자 보시면은 저는 세탁기 팔아서 혹은 TV 팔아서 시대는 아니다. 저는 세탁기 선전을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TV 팔아서 있다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스마트폰 모바일 쪽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마켓시가 5%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의미 있는 마켓시를 가지려면 LG전자가 그 이익률이 5%든 그러든 간에 마켓시가 10%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LG전자가 잘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잘 되고 LG는 잘 되는데 이런 선수한 구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부터 풀어줘야 되는데 네.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주가는 지금 PBR사 0.8이지만은 제가 1.0 가지고도 아니고 제가 0.9면은 여기서 15% 20% 온다. 그러면 LG전자를 저는 과감하게 비중 축소. LG 디스플레이에서 일부에서 지금 돌아간다. 네. 저는 그래요. 돌아가 본들 얼마나 이익이 나겠느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해피하지 않다. PBR사 0.8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비중 축소. 삼성테크는 삼성전자한테 콩팥 다 떼주고 아무것도 빈털털인데 이 회사의 정체성을 저는 모르겠어요. 삼성테크니 과연 어떤지.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목은 오르면 매도. 저는 비중 축소. 저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일부분에서는 그럴 겁니다. 삼성전기인데 삼성 제일 먼저인데 그래서 삼성그룹인데 네. 삼성그룹이 뭔가 해야 되지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런 종목들을 쉽게 외국인 투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매도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시대적 흐름은 IT가 바뀝니다. 바뀌었고 아무리 시총이 크더라도 결국은 10년 나다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보는 삼성전기나 제일 먼저 똑같은 시사입니다. 구태여 제가 봐서는 구태 할 수 없고 묻혀도 되고 의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들 업체들의 하방 밴드와 반등치 비중 축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ROE가 5%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ROE 5% 이사, 영업이익률 5% 이사를 갖다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냐? 적어도 우리가 이 업체 좋아 투자해야 돼. 라면은 ROE가 10% 넘어가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20%대거든요. 네. 삼성전자 18%. 그러면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10%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삼성전기 네 종목들은 6종목들은 지진화재 6종목들은 ROE가 5%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5% 내외.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1년간 주가 올라가봤자 5%밖에 못 올라가는 뜻인데 그럼 이게 구조적 현상인데 왜 그분들은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일부 사람들 LG그룹이니까 삼성그룹이니까 그냥 관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고 제가 봐서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 같아요. IT 쪽도 잘 되는 놈은 잘 되자 안 되는 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의로 바뀌었고 LG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략을 제가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인지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대 IT 대형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바이해야 종목들에서는 서울반도체와 또 LG이노텍 말씀해 주셨고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해야 될 종목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삼성테크인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항상 독자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울라FN 이문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자 보내실 때 매수하신 종목, 매도하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이 아니라 종목하고 싶으신 종목의 명만 대해서 저희가 보내주시면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문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 시장이 좀 떨어져서 마감이 되어가지고 주말 또 쉬시는데 또 깨름직한 이런 거 혹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좀 우리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는요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말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고요. 안 보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튼요, 제가 지난주 강조했던 부분들, 이번 달 들어서 강조했던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루만 지나면, 아니, 1시간만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도요, 저 나무로 멘토가 하는 이야기만큼은요,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빵 솟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말씀해드렸냐면, 선물 옵션 만기까지가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는 타이밍이다. 파생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났죠. 이제는요 파생 가지고 장난 못 칩니다. 장난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물량 다 털려버린다. 그리고 방향이 하방으로 찍었다가는요 그야말로 쌍코피 터지는 외국인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선물에서 이제 더 이상의 장난을 칠 수가 없고 다시 본질적으로 주식이 선물을 압도하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선물 만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첫 주인데 어떻게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요. 선물 만기가 지났습니다. 몇 가지 이제 확인 사항들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일단 파생적으로, 즉 선물과 옵션에 의한 합성 전략에 의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좀 자유스러워졌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공세가 지난 주말, 즉 금요일을 기점으로 일단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 하루에 8,000 계약씩 살 수는 있어도 팔지는 못한다.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재밌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요, 장 초반에 선물을 쭉 살짝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쭉 하니까 주식 시장에서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 2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선물에서요 매수가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가지고 2시 반 이후에는요, 2,000개약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탁 선물에서는요, 2,200개약 이상의 순매수로 마감시켜버렸어요. 결국 뭐냐면 주말까지 계속 미끄러지는 듯한 이런 모습 선물에서 보여주니까 주식 투자 선물과 연계된 부분에서는 이 두렵단 말이죠. 그래 놓고 장 끝나기 전 30분 전에 그냥 확 당기면서 것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세는 이미 거래소가, 즉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한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전주말에 이미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줬는데 아무도 몰라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 방송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물론 이번 주 이제 이러한 파생적 불확실성은 제거됐는데 그러면 리스크나 희망은 없느냐? 그거 아니고 짚어봐야 될 내용이 첫 번째, 크림반도에 대한 리스크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러시아에 귀속하겠다. 이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야, 안 돼! 군대 파병한다! 파병이 될까요? 안 돼요. 이 충돌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발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득이 되는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득이 돼야 되거든요. 이라크전 왜 일어났습니까? 미국에서 이라크를 갖다가 이제 공습했을 때 어디를 갖다가 전부 다 포격한 줄 아세요? 이라크에서 미국이 다시 들어가서 재건할 수 있는 데만 폭격을 한다 이거예요. 유전 시설만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결국 그 재건에 누가? 미국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도 미사일 25발 이렇게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러는데 이 또한 어떤 정도의 시위 정도, 이것도 역시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이제 금융위기 위안화가 급속도로 평가절하되면서, 그리고 또 회사채 시장에서 하나 부도가 나면서 중국도 금융위기 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7%, 7.5% 성장이 아니라 6%, 향후 4%로 떨어질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작 그 우려가 나온 이후에 중국 증시를 보면 한 바닥 떨어진 다음에 지난주에는요, 안 떨어져요. 즉, 어떤 의미냐면 중국은 이러한 내용을 방어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요, 중국은 리스크가 아직은 크지 않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은요, 중국의 외환위기, 중국의 금융위기, 중국의 경제위기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위안화 강세 쪽으로 걔들의 정책 수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위안화가 강세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더욱더 또 좋아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이제 기대할 부분은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 뭐냐면, 이 에반스 룰에 의해서 실업률 6.5%, 그리고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호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양적 완화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의 진행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주 후반 쪽으로 가면 오히려 모멘텀이 증가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제 국내 시장 전망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요, 외국인들이 신흥시장에서 다 매도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대만 주식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다 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팔고 있다. 왜? 중국과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팔고 있는 부분인데, 정작 중국 증시 떨어지지 않고 위안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더 이상의 매도를 보이기에는 분명히 힘들 거다. 오히려 재유입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내 이 액티브형 주식 펀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관들이 국내 주식에서 투자를 할 때 일정 부분 현금과 그리고 90% 이상의 주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94% 넘은 지가 예전이고 95%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또 하나, 과거 우리 2000포인트 근처만 가면 환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일어났었고요. 1900포인트 내려오면 새로이 신규 유입이 됐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최근에는 1950, 60에서도요 환매가 일어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마트머니, 대규모의 자금들이 펀드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들의 위탁 잔고는 굉장히 작아진 부분과 거래대금도 작아진 부분이지만, 결국 큰 머니들,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의 자금들은 지금 지수에도 활발히 유입된다. 그럼 기관의 힘은 갈수록 세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배팅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이제 주총 슈퍼데이 시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이 프리어닝 시즌, 즉 예상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음 달 되면은요. 1분기 실적은요, 기억하세요. 4분기보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훨씬 좋게 나올 겁니다. 왜? 기저효과. 즉, 4분기에는 일시적인 어떤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실적이 떨어진 부분이 많죠. 성과급을 넣었다든가. 그런데 1분기는 이런 부분들이 제거되면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는 4분기 최악의 실적을 지나서 1분기 회복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대형주의 반등은 시작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3월 초, 3월 선물 만기일을 지나고 나면 이 지수는 이제부터 우상향, 강력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저는 그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지수 중심의 상승이 일어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면 남아 탑이 뭐냐면 역시 삼성전자인데, 그럼 삼성전자로부터 상승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낙폭과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얻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네요. 그래서 그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간에 고생 많으셨다면 이제는요, 그렇게 마음조리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파생적 리스크가 제거됐고 지수 중심의 상승이 나온다면 초점은 어디로 옮겨오느냐? 닭 잡는 칼을 버리고 소 잡는 칼로 바꿔 타야 돼요. 즉 닭, 무슨 닭? 코스닥. 잡는 칼을 버려주고 소, 무슨 소? 거래소. 거래소로 옮겨오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유효하다. 그래서 소형주나 그리고 코스닥 상승 폭이 좀 컸던 종목들 중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에 이제는 나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예, 낙폭 과대 대형주에서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요. 그러면 어느 종목이 많이 떨어졌느냐? 특히 LG그룹주들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물론 향후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그거는 확실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점이라면, 이번 주의 시점이라면 분명히 LG그룹주의 강세, 반등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아쉽게도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드릴게요. 또 하나, 건설주 또한 순환매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금융주들도. 그리고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좀 양호해지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혀 작년 말부터 흐름을 못 보였던 통신주들 군들도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롤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단기 롤링에 주목하십시오.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오전장 이슈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여러분들 특징주 와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하트넷에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코너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방송 최초로 바닥잡기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로 멘토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하여 선상클럽인데요. 여러분께 한 가지 고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문자로 문자 보내실 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이 종목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이런 문자가 아니라 지금 관심 있는, 신규 매수에 관심 있는 종목명만 보내신다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신다면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선상클럽 첫 시간인데요. 먼저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로 멘토님 모셔보고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선상클럽에 대해서 처음에 참여하시는 각오 한마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 시간에 혼자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아주 든든한 네. 아군을 좀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상로 멘토님 같이 하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한 번 더 제가 고지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방송이 아닙니다. 이 종목 사도 될까요?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오늘 밤에 빠지는데 사도 될까요? 이런 거, 포트에 없으신 거 질문 주십시오. 그때 제가 수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뭐죠? 수달킴으로 활동하고 있죠. 수급의 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후방송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 성공, 투자하고 있는 그 성공 사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물어만 주세요. 완전 진짜 마음에 쏙 드시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차트 민주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차트 민주도 똑같이 해드립니다. 이따가 잘 받을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깨알 같은 본인 코너까지 또 홍보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상로 멘토님은 어떤 걸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로지 차트만 보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우리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이 주가의 바닥이 어딜까?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더 이상 안 빠지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수익이 언제쯤 날 수 있을까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본론적인 부분을 저는 바로 차트로 분석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많이 뜰 겁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정말 바닥이구나, 여기에서 샀다면 며칠 뒤에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물려 있는데 그런 문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자를 받느냐? 바로 이 종목 지금 여기가 바닥권인 같은데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오시면 저희가 정확한 상담으로 꼭 수익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주식 투자할 때 궁금하신 점이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라 또 지하가 있고 또 그 지하가 있단 말이죠. 바닥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멘토님들께서 두 분께서 바닥에 대한 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바닥 팁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닥 잡기 프로젝트입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푸른 왕개미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공포의 이격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한데요. 김선윤 멘토님, 그 푸른 왕개미가 무슨 뜻인가요? 개미는 다 검정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빨간색도 있죠. 네. 불개미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개미를 제가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푸른 왕개미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오늘 시장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코스닥이 가나요? 코스피가 가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시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뭐죠? 대형주 시장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팔고 나가는 종목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에서 기관들이 잘 매수해주고 외인들 팔고 나가고 개인들이 사는 그런 거 말고요. 이제 확실하게 개인이 팔고 나가주면서 파랗게 질리는 종목을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네,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시라는 거. 제가 마지막에 추천드릴 종목도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만 지금 시장부터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면 이상로 멘토님은 공포의 이격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공포의 이격도인가요? 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요.
역별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 네.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지금 제가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란 거 음봉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거기에 거래량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런 상황 자체를 이격이 상당히 근접하게 벌어졌구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 화면 또 같이 보시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신호 자체는 꾸준히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공포, 이격을 극복을 해야만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가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격 자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만 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이런 이격도 자체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이런 공포의 이격도를 다시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의 이격도로 극복을 해야만 우리가 꼭 수익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핫텐을 진행하고 나서 문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두 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십시오. 013-3366-0110번으로 매수에 대한 종목, 그러니까 신규 매수에 대한 관심 종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얼마에 샀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도할까요? 이런 종목 상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종목, 관심 명만, 종목 명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그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잡기 팁은 알아봤고요. 이제 첫 번째 의뢰인 만나볼 시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요, NC소프트 문자가 왔습니다. 2696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두 분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두 분 다 이렇게 5 동그라미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10점 만점에 수급이 100점이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시세 분출이 시작됐다. 240 차트가 지지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NC소프트가 1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요? 자, 여러분, 요 방송에서는요, 네. 차트를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만 봅니다. 자, 수급을 보는데, NC소프트 제가, 이거 지금 일주일 전부터 뭐라고 했죠? 사라, 좋다. 제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 급등합니다. 자, 상담 주신 분, 저 누군지인지 모르겠지만, 자, 기간, 이렇게 좋은 수급 들어옵니다. 오늘 수급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정말 꾸준한 수급인데, 오늘 수급 체크해 볼게요. 네.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지금 17,000주 매수가 들어오네요. 바닥에서 치고 가는 수급. 제가 NC는 차트 알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바닥에 치고 가는 수급. 또 최근에 수급 어떻게 되고 있죠? 꾸준하게 무슨 수급이 보입니까? 기관들의 쫙.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개인이 팔고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팔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팔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팔고 나가는 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안 파셨겠죠? 그쵸? 샀겠죠, 오히려? 그런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그런 포인트가 잡히고 또 투신권, 완벽한 포인트, 연기 완벽한 포인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모멘텀이. 자, 일본 쪽에 진출한 블레이드 앤 소울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쪽에서 트래픽 감소 아닙니다. 양호했고요. 또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리니지 모바일이 있다. 그게 카드 게임 말고 MMORPG 모바일 게임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 흐름 자체가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차트 정말 열고 싶은데 이상님 선생님께 양보하고 확실하게 한 번 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자면 바닥에서 치고 가는 포인트에서 상승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실적 자체가 잠깐 뭐 4분기 때 쉬었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간색 기간 아마 외인들까지 조만간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 포인트 기다려보시라고 제가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사셔도 될 것 같네요. 네, NC소프트가 수급상으로 볼 때 10점 만점에 100점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240 차트가 지지되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의미심장하죠. 네. 241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241선 같은 경우에 바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240도 차트인데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241선이 지지되고 올라간다는 것은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어느 정도의 속셈 자체가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꾸준히 저항권의 움직임에 대한 화살표가 꾸준히 나타났던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돌면서 자 241선 차트 보이십니까? 그리고 481선 241선 차트가 지금 지지를 받는 형국에 자 여기서 키포인트죠. 어떤 키포인트가 들어가느냐 하면 자 화면 집중할게요. 화면 한번 집중하시면 자 첫 번째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바닥 시그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시 한 번 더 바닥 시그널이 또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세 번째 바닥 시그널까지 다시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폭은 어떤가요? 상당히 폭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폭 자체를 지금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아, 시세를 분출하는 첫 번째 초입 과정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부터 몇 퍼센트 정도가 올라갈 수 있냐면 최소 20%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앞서서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던 여기 이 구간들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바닥 시그널이 이 구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다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집어드린다면 하단에서의 어느 정도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순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단에서는 아 매집에 누군가는 들어갔고 누군가는 팔고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신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크게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래량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지금은 일단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은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를 분출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한다면 아 여기에 거래량이 좀 더 붙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100점 만점에 100점 주식이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까지 붙어준다면 이 종목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문 멘토님 NC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 동그라미 의견 주셨습니다. 아,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의뢰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문자는 NX입니다. 7402번님께서 NX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한번 의견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지옥불 조심 이렇게 하시고 이상훈 멘토님은 너무 정직한 정배열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 지옥불 좀 무시무시한데요. 왜 지옥불이라 표현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 사자마자 물렸어.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딱 지금 그 모양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만 봐도 조금 뭔가 약간 까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같이 좀 보시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요. 잘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종목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계속 올렸어요. 계속 주가가 올라갔다고요. 잘 갔죠,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관들의 흐름 갑자기 매수를 강하게 전환하나요? 아닙니다. 조금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런데 개인이 팔고 나가는 거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기관들이, 외인들이 개인 물량을 잘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갔어요.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됐죠? 다시 그려볼까요? 가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여기서 개인의 물량이 좀 빨간색으로 많이 보여요. 좀 보이죠,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차트가 파랗게 꺾여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고요. 어디서? 수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 안 좋거든요? 자, 기타 법인증 물량 또 나갑니다. 이거 정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차 정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요, 지옥불 보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빨간색으로 올라온 개미 지옥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개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입니다.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너무 정직한 정배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정직한 건 안 되나요? 살면서 정직한 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에서 정직한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거를 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꾸준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앞서 있던 부분과 뒤에 있던 부분과 좀 틀린 게 여기에서 꾸준히 지금 어때서요? 계속적으로 5일선 지지권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선 지지권력이 나타나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한번 보자고. 거래량 어때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바로 시그널, 단기적인 저항권에 대한 시그널이 여기에 한번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바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직까지 하단에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봉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바닥권에 대한 움직임이 한번 나타났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긍정한 조정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 시그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닥 시그널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때 나타났죠. 이때가 바로 바닥이었다는 거죠. 600원대가 바닥 시그널이 촘촘하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지금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바로 3배에 근접한 가격대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주식 한 달 들고 있었을 때 한 달 뒤에 결과를 본다면 힘듭니다. 지금 자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곡하는 소리 나고요. 현재는 좀 더 기다렸다가 너무 정직하다.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하단을 좀 더 노리시자. 여기에 대한 바닥은 바로 이 600원에 700원 사이가 바닥권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NX에 대한 의견, 매수 의견 X 주셨는데 이것은 단지 두 분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자 종목 받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보내주시면 오늘 못해도 내일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한스바이오메드 매수해도 될까요? 82892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한번 살펴볼까요? 의견 이번에도 일치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참을인자를 3개나 표시해 주셨어요. 이성로 멘토님은 박스권 상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재치 있는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김선윤 멘토님 참을인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안 썼는데 네. 아주 제가 강하게 하지 마라 참아라 했는데 인자 네. 3개 붙여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왜 참아야 되죠? 지금 수급이요. 아리까리해요. 이거 지금 맞짱에 들어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다는데 빨리빨리 봐드리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니까요. 확실하게 지금 뭔가 주인이 없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멘토가 돼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개인 팔았다 샀다, 외인 팔았다 샀다, 기관 팔았다 샀다 이거 아닙니다. 연기금 이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기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좀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차트가 약간 꺾이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 게 여기 가격적으로도 보이죠? 이거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정말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들어가기보다는요. 조금 있다가 수급적으로 조금 완성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그렇게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로 멘토님 한번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박스권 상단입니다. 예. 일단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차트를 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상당히 궁합이 좋습니다. 지금 둘 다 계속 일치하는데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자, 하단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1번, 2번, 3번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가격대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3,500원대 이 가격대가 바로 바닥권이었습니다. 바닥권을 지금 4번의 저항을 받고 난 다음에 4번의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 관계 등장합니다. 자, 단기적인 저항권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NC소프트 설명할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꾸준히 죽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급락하는 장세가 좀 더 펼쳐진다는 거죠. 바닥은 언제였다고요? 13,200원에서 13,500원의 바닥 시그널이 미리 나타났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세력들의 이익 실현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4번의 지지가 나왔었거든요. 4번의 지지가 나왔으면 상단에서도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한 권력이 상당히 강하게 분포될 수 있다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한스바이오메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단 밴드, 바닥은 거기가 아니고 바로 하단의 13,500원 구간이 바로 바닥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스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 다 X 의견 주셨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상로 멘토님께서는 박스권 상단이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날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많이 소개 못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못한 소개 문자는 내일 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정말 뜨겁네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대망의 종목이죠. 금바닥주가 공개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금바닥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수급 좋고 차트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동서를 금바닥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바닥 팁 이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금바닥주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저희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11시부터 이어주는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과의 통화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김선은 멘토님, 또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17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